너무 많아요. 너무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제 위에 빨간 건 뭐냐면 이 두 개는 연합품이에요. 밑에 직품이에요. 직품, 건강모, 보통모, 밑에 손상모 두 개밖에 없고, 자, 이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왜 빨간 게 했나? 이 온도 하나만 가지고 손상모, 보통모, 건강모 다 되더라고요. 연합품. 위에는 왜? 안 해도 되더라고요. 요 온도 가지고 수분이 안 마른 온도 못 봤고요. 요 온도 가지고 손상되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온도 간접적 온도가 120도 하거든요. 그럼 기계를 꼽는 순간 어떻게 되죠? 떨어져. 떨어지면 5분 가니까 저온품이에요. 뿌리에다 저온을 가지고 아주 5분 동안 7분 동안 열을 주는 건데 이게 손상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가열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대답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 온도 돼야 되나. 이 온도에 대한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가열화 너무 가열해버렸는데 이걸 뿌리를 살리겠다. 예를 들어서 뭐 차라리 중화시하고 팽구리겠다. 다 할 수도 있다. 네, 그러지 마시고 자 연화가 어느 정도만 우리가 조금 십수해서 조금 더 연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 온도를 하도 절대 문제가 없다. 이 온도 하나만 쓰시라는 거예요. 150도. 그러면 120도가 됩니다. 어떻게? 30도 있다가 소리가 삐삐 납니다. 그때 꽂아서 빼주시면 그냥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30초 있다가 120도 설정을 맞췄습니다. 간접적 온도. 그럼 또 이렇게요. 직품은 30초 지나면 어때요? 직품은 30초 상관없어요. 뭐 50초만 안 되면 되고, 직품은 약 바르고 뭐 하다 보면 오늘 보여드릴 건데 거의 30초 맞아 떨어져요. 근데 연합품은 시간이 좀 어떨까? 시간이 남아. 우리 강사들이 하다 보면 이 30초면 시간이 좀 남아. 지루하다 그래. 25초 정도도 충분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한 두 개 꽂다 보면 이 정도에서 꽂으면 되겠다. 연합품은 25초에서 상관없는데 직품은 30초 지나서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열이 너무 약하잖아. 그래서 30초 딱 지나면 딱 좋은데 30초, 35초, 40초 크게 문제가 없다. 건강모, 손상모고 크게 문제가 없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돼. 지테아민이 그다음부터 일을 하는 거지 열을 많이 줘가지고 직품이 막 머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은 적당하게 초반에 좀 주면 되는 거죠. 한 3, 4분만 딱 주면 되는 거, 직품은. 연합품은 근데 기본 온도가 필요해가지고 이 온도를 테스트를 많이 해본 결과 이 온도가 제일 적당한 온도고요. 예, 이 온도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딩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원장님들 예전에 방향성 거를 배우신 분들 보시면 기계를 가로 섹션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 실장님이 다 한 거거든, 작품이. 네, 지금 기장에 따라 방향성 들어가는 부분들 조금씩 틀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죠. 얘는 한 바퀴밖에 안 들어가서 한 바퀴 반밖에 안 들어갔어요, 방향성. 근데 조금 긴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방향성 두 바퀴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기장에 따라서 방향성 들어가는 바퀴 수가 조금 틀려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방향성을 틀 때 얼굴 광대 있죠. 광대 윗부분에 틀면 여기가 튀어나기 때문에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광대 올라가게 틀지 않고 이 부분에서 끝마치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방향성을 주시면 되고요. 그 뒷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맞춰주는 여기 C컬이거든요. C컬. 근데 어떤 분들은 컬을 좀 더 원하시면 한 바퀴 반 와이딩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기장에 따라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냥 방향성으로 틀어서 와인딩 해도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다대말기로 로또로 말아보면 뭐가 끝이 어떻죠? 좀 처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드라이 같은 느낌을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드라이 할 때도 어때요? 먼저 C컬 잡아놓고 위에 흐름을 주면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C컬 잡아놓으면 이렇게 안기는 컬이 잡혀요. 근데 우리가 다대말기로 다 와인딩 하면 이 느낌이 안 나오고 끝이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랑 똑같은 이런 느낌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C컬 맞춰준 상태에서 방향성을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와인딩은 사이드. 왜냐면 사이드만 하기 때문에 제가 밑에는 해놨어요. 원장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윗부분만 남겨뒀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방향성 컬을 할 때 쓰신 오리지널 쓰고 계시는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가로 섹션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틀었잖아요. 근데 가로 섹션을 틀다 보면 우리 어때요? 오른손잡이 원장님들은 이쪽 오른쪽에 왔을 때 좀 기계에 작동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지금은 드라이랑 똑같은 테크닉으로 할 거예요. 수직으로 넣어서요. 우리가 방향이 다 리버스 쪽이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버티컬 섹션으로 지금은 버티컬 섹션을 드라이런처럼 똑같이 와인딩을 할 거예요. 지금 이쪽도 똑같이 기계 들어가서 와인딩을 지금 여기 윗부분은 단차가 있어서 한 바퀴 반을 와인딩 할 거예요. 이렇게 말아만 주시면 돼요. 드라이랑 똑같은 테크닉이고요. 여기서 끝만 들여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방향성 컬과 C컬을 연결하려면 여기서 빼기 정도 한 2번 정도 빼기 해서 와인딩을 연결시켜 주시면 끝입니다. 뜸은 한 4, 5초씩 들여주시면 돼요. 수분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와인딩이 끝났어요. 여기는 와인딩 했던 C컬이고 위에는 한 바퀴만 방향성 연결한 부분이에요. 똑같이 한 바퀴 하고 반 바퀴만 더 와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긴 머리, 앞머리 기신 분들 보시면 이게 흘러가는 느낌들 있죠. 물 위에랑 이렇게. 그런 분들도 같은 경우는 C컬 와인딩하고 방향성거를 한 바퀴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드라이선처럼 이렇게 앞머리가 딱 완성됩니다. 요즘 보면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행하시죠. 이런 앞머리, 긴 머리 같은 흐름을 방향성컬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도 똑같아요. 그냥 수직으로 가서 한 바퀴 반 와인딩 하면 끝이에요. 전에는 원장님들께서 가로 섹션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해외 교육을 하다 보니까 C컬은 굉장히 잘 따라해요. 그리고 방향성에서는 조금 한 바퀴 반 정도 와인딩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좀 좀 배우실 수 있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어느 날 호텔을 혼자 드라이를 하면서 이게 드라이도 이렇게 하는데 오리지널 양쪽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폼을 시술해봤거든요.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버티컬 섹션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 테크닉이 다 쉬워졌습니다. 오리지널. 그러면 끝났어요. 그럼 지금은 빌드펌 와인딩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펌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은 그걸 할 거예요. 직펌으로 뿌리 부분은 펌을 할 수도 있죠. 힘쓰도록.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뿌리 부분은 건강보기 때문에 약을 연화할 때 뿌리 부분 있죠. 한 5분 정도만 약을 발라놨어요. 이게 연화하기 위해서 바른 게 아니고 큐티클을 한번 살짝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펌을 할 때 약을 바르면 약 흡수를 좀 더 도와주겠죠. 건강보만 이렇게 시술하시면 되고요. 보통 보는 바로 약 조제해서 도포하시면 돼요. 저는 빌드펌은 끝났고 제가 뿌리 부분 다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송아 스타일을 완성해 드렸고요. 세 번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고객님이 프론트 사이드 뒤쪽에 보면 짱구라고 하죠. 튀어나온 모발이신데 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사이드 옆돌림이랑 지금 앞머리 탑 쪽의 볼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스볼로 사이드 두 단, 그 다음에 앞머리 탑 쪽 부분 두 단만 포인트로 와인딩해서 볼륨감 있게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니코펌이나 에지펌 스타일에 사용하시면 좀 응용이 가능한 와인딩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머리 기준 가르마를 보시면 가르마 기준으로 가로 섹션 두 단을 팁스볼로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앞머리의 볼륨감을 형성해서 자연스러운 가르마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시술할 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기본 와인딩 방법인데 보시면 제가 이제 포인트 한 3가지만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각도의 느낌은 우리가 최대한 들었을 때 두피가 어느 정도 각도를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짝 들어서 기계를 머리카락에 갖다 대고 머리카락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터치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노트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다음 1cm를 푸시고 각도는 최대한 들어주시고, 최대한 들어주시는 건 두피가 보일 정도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모드를 갖다 대고 머리카락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시면 우리가 시술을 하시다 보면 노트가 느슨하게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노트를 잡고 모발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두의 형태를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느슨하게 있는 머리카락을 노트에 밀착을 시켜줌으로써 열을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볼륨감을 확실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술하실 때 노트를 하고 바로 꽂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바람이 바로 나와서 공기를 주시면 지금 수분이 빨리 마르고 있는데 그 수분의 양은 우리가 만졌을 때 손에 묻어 나오지 않는 정도의 수분을 생각하고 시술하시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보기 효과도 있고, 저희도 태균마사님 원가이로, 그 다음에 아리아 16mm, 그 다음에 이번에 팁스로까지 다 같이 시술을 하시는데요. 본인은 A or B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뿌리볼로 할까 말까가 아니라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팁스볼로 할 것이냐, 아리아 16mm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매장에 있는 뿌리볼 기계 혹은 팁스볼을 진행할 것이냐를 본인께서 결정하시게끔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이는 스타일들이 사실 빌드펌, 그 다음에 슬리펌, 그 다음에 C컬, 허브펌, 요즘에 트렌드가 좀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운대 매장이 있는데 아리아가 대표님 좀 빨리 개발하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 제일 맞는 수제펌 기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영상 보시면은 지금 사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팀스로 6개월 웨이브를 원래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길이는 유지하고 싶은데 스타일을 좀 변화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태경만사님께서 슬리퍼를 추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팀스 하실 때는 팀스볼이 나오지 않았었고, 이번에 이제 슬리퍼를 할 때는 이제 팀스볼로 사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물결할 때는 아리아 16mm를 하셨었는데 팀스볼로 하고 나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을 가지시니까 고객님 반응도 좋으셨고, 지금 반대쪽 같은 경우는 손상도가 좀 심하셨어요. 그리고 중단발 같은 경우. 근데 길이는 조금 유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지나간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리아 28mm로 시술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타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샵에서도 털어서 말리고 뿌리 부분, 그 다음에 컬 돌려 말리는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마지막에 탑 쪽만 C컬로 부분으로 드라이로 한번 케어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세팅이나 아니면 기본법 좀 늘어져야지 이런 스타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 이 스타일을 잡아서 본인이 커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유지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빌드펌의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산 1차 세미나 때 모델분한테 직접 시연을 했었고요. 똑같이 뿌리볼 팁스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연화로 28mm 스타일을 했어요. 사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연화폭으로 뿌리볼까지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지금 세미나 때 전반적인 연화폭과 팁스볼 치통 콜라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객님들 긴머리 같은 경우는 염색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손상도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타 매장에서 저희 매장으로 선생님들이 취업해서 오셨을 때 보통 저희가 할인 프로모션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리아 같은 경우는 매장에 없는 경우는 처음 경험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스타일을 유지해드리고, 아리아나 한 단계 더 웨이브가 올라간, 조금 가늘지만 좀 풍성하고 조금 고급적인 느낌 드는 약간 그런 샌드폼으로 생각하서 조금 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좀 관이 있을 때는 샌드폼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샌드폼 해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얘기 잘한다. 갑자기 코고 소리 줬네. 네. 좀 시키면 안 되겠다. 다음부터. 내가 완전히 그냥 주눅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연합 특수보를 다 진행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 사이드 볼륨 것도 뽑고 지금 탑 쪽에 2단 볼륨 작업이랑 앞머리 쪽에는 연결 볼륨 댓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푸실 때 보시면 이렇게 이쪽을 잡고 눌러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술의 방법은 이렇게 지금 팀스버의 노트의 장점이 이렇게 단단한 볼륨이 잡혀있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세팅을 말든 아이롱을 하든 시술을 하시더라도 무너지거나 모양이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술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아, 우리가 제일 일단에는 띠띠기를 가지고 하나씩 다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짜 이 기계에 로또 있잖아요. 그냥 뽑자마자 바로 하나 탁 받쳐놓고 이렇게 다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 풀고 다른 쓰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우리 중국에는 이 로또가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모자란다고 불만하고 막 터뜨릴 것 같은데 또 사야 되냐고 불만 터뜨렸을 때 과연 단가도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지 말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은 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연합폼은 밑에 가짜 찌폼은 제일 일단에 약 안 바르고 하나 받쳐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실장 혹시 그렇게 하셨나? 네, 그래서 앞머리는 여기 찝을 데 없으니까 살짝 쳐주고요.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하자 했는데 벌써 다 하시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프로도 아니면 아마 까먹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이태가 한번 하셨나, 이렇게? 저는 여기에 가니까 그 고객님 두상 옆에가 나왔죠. 아, 그런지. 두상이 나왔대요, 여기가. 그래서 안 보셨대요. 보통 여기 이쪽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센치를 1cm를 뜨게 되면 노트가 약간 처지는 저희 이칠 때도 좀 양을 많이 뜨세요. 어차피 파마가 아니니까 1.5cm로 탁 꽂아 놓으면 이게 절대 안 쳐지니까. 가짜 로트 하나 찍어주시자 그 뜻입니다. 우리도 이때까지 영상에서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 왜냐면 너무 이게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직직이 사시지 말고요. 직직이 작은 것도 새로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하는 걸로. 선생님 마이크 드릴까요? 그 각도하고 그 설명을 해주시면. 그 뿌리 볼륨 노트에서 약간 오버랩을 시켜서 지금 보시면 있습니다. 요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게 화면이 끊겨버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뿌리를 잡았던 경계선에서 약간 오버랩을 시켜서 노트를 지금 아이롱을 이렇게 해서 뜸을 들이십니다. 한 3초 정도.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살짝 밀고 그리고 살짝 굴려서 그대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볼륨이 2단 볼륨에 형성할 수 있는 볼륨하면 최대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술하는 거는 D펌이고요. 이때는 연합펌하고 뿌린 D펌으로 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시술하다 보면 앞쪽에 D펌 같은 경우는 바로 약을 받아서 꽂기 때문에 앞머리 쪽에 잔머리 같은 게 있으면 빼놓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잔머리를 잘못 찍으면 그게 오히려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잔머리는 빼고 시술하시면 돼요. 시술하실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시면 로뚜기 서로 잘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어요. 시술 방법. 각도를 최대한 들어주시고 약은 한 2, 3cm, 한 2cm 정도 더 넘게 3cm 그 사이 받으시면 돼요. 뿌리는 1cm 떼고요. 또 특히 모발 가느신 분들은 우리가 연하고 뿌리를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팅 디지털 와이닝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뿌리를 살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와인딩을 하면 뿌리 부분이 어떻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와인딩을 풀고 나면 그 부분이 또 다시 주저앉아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와인딩 다 하고 로또 부분에 다 열이 다 식은 다음에 빼고 하면은 두피 쪽이 어때요? 수분이 다 말라서
시술해도 어떻게 되죠? 다시 주저앉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지퍼으로 시술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연모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꽂을 때 탑 부분 있죠. 여기 왔을 때 지금 2개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부딪힐 것 같으면 로드를 살짝 뒤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꽂으시면 돼요. 공간이 충분히 그러면 나오거든요. 꽂으실 때는 최대한 갖고 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다예요. 홈스볼은 특별하게 막 저희가 막 뭐죠? 막 어렵게 뭐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게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꽂으면 대학 바르고 나서 그냥 바로 꽂아주시면 돼요. 집으로 있는데 네? 일단 보는 건 지금 그분들은 체대치료 옆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까 대표님 잘 안 쓴다는 160, 160 쓰시면 왜냐면 우리 아이론 온도가 140도 이상이잖아요. 보통 할 때. 그러니까 저거는 다 올려도 140도 딱 되는 거 더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 올려서 조금만 연결 볼륨 할 때. 직품은 이제 그대로 하셔야 돼요. 100도에 너무 강하게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조금 하시는 게 지금 아까 포토바람이 그래서 조종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비대칭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방금 연결 분량만 살짝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 중화제 작업 가겠습니다. 되겠다. 그 소리를 안 보는 거야. 삐빅 하는데 그 소리 굳이 안 들어도 대충 맞아요. 직품은 거의 다 맞고, 직품은 무조건 30초 지나서 찍어야 되니까, 그냥 천천히 여기 약 바르면 우아하게 약 바르고 우아하게 꽂아야지 팔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온도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30초가 오더라고요. 한번 딱 로또 꽂고 한번 딱 눌러주면 30초 있다가 소리가 납니다. 예. 제품은 천천히 해도요. 거의 시간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각도는 최대한 잡아주신 상태에서 각도 보시면 지금 이제 삐 소리 났어요. 네, 밑에 그 두피를 보면서 찍으면 돼요. 그럼 성공하는 거야. 밑에 두피를 보고 어떻게 꽂을 때 밑에 또 내려. 내리지 말고 꽂고 나서 내야 되는데 보통 실수하는 경우냐면 기계가 들어가면서 각도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놓고 자국이 난다 그러는데 자국 안 나요. 그냥 들어서 꽂고 내리면 자국이 전혀 안 나는데 내고 싶어도 안 나는데 문제는 각도를 완전히 다 다운시켜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기계가 아무리 우리 아이론도 다 자국이 나고 매직기도 뭐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눌러버리면 뿌리 자국 확 나잖아요. 이거는 뿌리 자국이 아니라 그 연결 자국이 강하면 안 되잖아요. 뿌리야 자국이 날 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한 1cm 정도 섹션만 뜨시면 돼요. 너무 욕심을 내서 두껍게 떴을 때는 네. 딱 로드 안갈수 있기 때문에 안 되십니다. 세미나 그거만 하니까 참 쉽죠. 미안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모양새가 좋은 것 같아서. 다음 달에 또 대만에 또 초청이 돼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푼 다음에 우리가 톡톡 이렇게 쳐봐야 돼요. 툭툭 꼬리 끝으로 톡톡 쳤을 때 지금 갈라지죠? 네, 지금 조금씩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들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있다 테스트 다시 볼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쳐도 안 무너져요. 모양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중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가 개발했죠? 이거는요, 저 멋있는 분이요. 네. 그래 좋아하십니다. 아니, 직품문도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 테스트를 안 하더라고. 그냥 직품은 직품. 근데 그게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108백분이야. 딱 나중에 보면 툭툭 쳐도 볼륨이 딱 잡히고 뭉쳐서 움직여. 우리 연하하면 잘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뭉쳐서 이렇게 풀처럼 있잖아. 그게 연하가 그때부터 되는 거잖아. 근데 막 낮게 움직이면 연하가 전혀 안 되게 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돌려야 되겠지. 이쪽에서 돌리고. 뒤쪽에
아, 오케이, 됐어. 옆에 보시면 옆에 보면 이렇게 해야지. 안 보여. 여기 일단 그리고 잘 보이시죠, 그죠? 네. 요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롱으로 했을 때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원래 긴 머리를 많이 했을 때 긴 머리 효과가 좋은데 짧은 머리도 이렇게 뿌리 볼륨을 가지고 스타일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려볼게요. 말려보고 작품할 때 잡았잖아요, 그죠? 잡고 내가 뿌리부터 똑같이 이렇게 연결했더니만 뭔가 조금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하냐니까 뿌리부터 하지 말고 위에 딱 연결 부분 있잖아요. 살았던 부위에 거기부터 한번 탁 꺾어만 주니까 훨씬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한 건데 아까 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살렸던 부분은 손대지 말고 연결 부분을 한번 막 올리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조금 짚어대다가 그냥 꺾어버리고 그냥 빼버리면 2단 보임이 살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됐나요? 된 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이거 빼버려. 자, 지금 보시면 오케이. 아, 좀 오케이 됐어. 이 볼륨이 안 죽잖아요, 지금. 눌러도, 그죠? 아까는 이렇게 하면 쭉쭉쭉 갈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대로 진행하고 있죠. 네, 여기서 한 5분 정도 더 쳐도 좋아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더 두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 위에 부분 확장 2단 볼륨 하기 때문에 여기서 풀고 하면 요거 하는 사이 한 또 여기로 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위에 부분 2단 볼륨 시술할 거예요. 원장님은 한 5분 정도 더 있다가 그냥 건강문은 좀 더 순대해서 약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할 만큼 더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이 정도도 충분히 볼륨은 많이 잘 거예요. 아까 태연 강사님 쓰는 거 일단 볼륨 하실 때 썼던 뚜껑 없는 로드 있죠? 똑같은 것도예요. 이걸 꽂아서 시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이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지 애매하게 조금 남은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 꼭 꽂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 롯도 하나로 같이 시술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3점씩 뚫리면서 빼주시면 돼요. 그 뒤에는 밑으로 빠지시면 되고요. 이제 뒤로 빼주세요. 앞에 꼬리가 있으니까 옆으로 빼면 꼬리 살짝 걸려요. 그냥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대로 각도를 최대한 들어주시고요. 안쪽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볼륨 살려놓은 그 윗부분이죠.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3초 정도 끈들이면서, 왜냐면 제가 쓰는 온도는 저온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0도를 펴도 실제 로또는 한 70도, 8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윤기가 나죠. 윤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윤기가 나면 약이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윤기 안 나고 약이 다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약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고 조금씩 움직이시고 여기 살짝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돌려줘요. 늘 살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 약을 바른 부분까지만 다 돌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연합품 하기 싫으면 요 정도까지가 정말 물론 연합품이 또 빠르겠지만 또 샴푸를 주문하잖아. 이건 샴푸를 안 하고 그냥 뿌리만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한번 하고 안 하고 차이는 파풀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마무리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진짜 그리고 또 해준 거랑 그냥 바로 노트만 찍어. 요거는 지금 한 바퀴 반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